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의 베스입니다. 프리랜서 통역사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벨라가 프리랜서 통역사의 장점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500만 원도 본 적이 있고 700만 원도 본 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벨라하고 베스하고 사실 저희가 실력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베스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베스는 그냥 직장 통역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프리랜서 통역사의 장점보다 단점을 되게 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프리랜서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프리랜서 통역사의 장점만 보고 프리랜서 통역사 시장으로 뛰기에는 장점들이 너무 커서 이 내용도 꼭 짚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실무 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 실무자, 러시아 실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통역사가 굉장히 윗속대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 통역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의 중에 통역사를 고려해서 의미 단위로 끊으면서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찰떡같이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개떡같이 얘기를 합니다. 얘가 개떡같이 얘기를 한 거를 너 왜 개떡같이 통역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정확하게 통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역사가 잘못됐나?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같이 조금 자존심이 센 경우에는 그게 안 맞아요. 성격에.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발표하고 이러는 게 낫지. 이거를 옆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말만 안다 통역을 하는 게 제일 적절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직장에서 통역사를 볼 때 통역사를 이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대하는 문화가 아직 한국에는 있는 것 같아요. 통역사는 서비스직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실무 회의를 하는데 50대 통역사를 쓰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거는 정말 국제회의 때, 동시 통역 때, 통역 교수님들을 모셔서 쓰는 거지. 그냥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을, 실력 있는 분들은 별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냥 통역사가 좀 서비스직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통역사가 수명이 길지 않다? 수명이 길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국제회의를 하면은 말이 달라지긴 하죠. 국제회의 통역까지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역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국제회의가 그렇게 수요가 많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같은 희귀 언어? 영어에 비한 그다지 인기가 없는 그런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가 1년에 한 5번 미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로만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료를 2, 3주 전에 봤잖아요? 그 2, 3주 전에 받는 자료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통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500만 원이 3주의 월급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다지 시간 따지면 그렇게 크게 받는 것도 사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영어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러시아어는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챗GPT가 나오면서 번역 시장은 완전 죽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번역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예전에 있었던 번역 업무들이 그냥 실무자들이 직접 번역하는 거죠. 굳이 번역을 맡기지 않는다. 이런 게 있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프리랜서 통역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대가?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